지난 주말에 조규성 선수가 전북과 이야기한 끝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아니라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 이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매체들이 취재한 결과 마인츠의 제안을 전북이 다시 한번 거절했다 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조규성 선수가 이번에는 남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전북이 스페인 전지훈련을 떠나는 날 김상식 감독이 조규성 선수의 이적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후에 전북에 아마 이번에는 남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조규성 선수의 인터뷰가 이어졌는데, 조규성 선수는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 해외 이적에 관해 결정된 바가 있나? 라는 질문에 사실 결정된 건 없고 겨울에 가든 여름에 가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정이든 최선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적 시장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6월에 간다, 지금 간다고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보면 조규성 선수는 김상식 감독이 인터뷰했던 것과는 달리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은 하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런 인터뷰가 나오면서 많은 팬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건 전북의 생각과 조규성의 생각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우려를 하고 계시고, 이제 그 차이라는 것은 조규성이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적하고 싶은데 전북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는 조규성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조규성 선수와 전북의 생각이 다르냐 안 다르냐,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전북이 조규성 선수를 무조건적으로 이적을 시켜야 된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북이 조규성 선수와 합법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북이 아무리 마인츠가 좋은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전북이 이 제안을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적을 시켜줘야 한다 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선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아쉬운 기회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유럽에서는 여름 이적 시장과 겨울 이적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르잖아요. 특히나 여름에는 시즌을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를 찾아보다가 다른 팀의 핵심 멤버라도 이적을 제안해서 데려올 수 있는 용이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팀 입장에서도 핵심 선수가 나간다 하더라도 시즌을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만한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겨울 이적 시장은 시즌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핵심 선수를 다른 팀으로 판매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마인츠 같은 팀들이 팀에 공격수가 없어서 선수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다른 팀을 살펴보니까 다른 팀에서는 쉽사리 선수를 내주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첼시가 샤흐타르에서 무드리크를 영입할 때 샤흐타르가 적정한 이적료보다 훨씬 더 금액을 많이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드리크가 우리 팀의 중요한 선수고 우리도 시즌 중인데 데려가고 싶으면 돈을 많이 지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특히나 분데스리가 같은 빅리그에 있는 팀들은 2부 리그를 한번 살펴보던가 아니면 조금 더 변방 리그를 살펴보던가, 그것도 아니라면 아예 유럽을 벗어나서 해외를 살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인츠가 조규성 선수에게 제안을 했던 거고, 특히나 월드컵이라는 이 큰 무대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피지컬이 좋은 살리수를 상대로 2번의 득점을 했으니까 조규성 선수를 굉장히 좋게 본 다음에 겨울 이적 시장에 한번 데려오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지나버리면 과연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 이 마인츠 혹은 셀틱 같은 이렇게 좋은 구단들이 과연 조규성 선수에게 관심을 가질지가 정말 미지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는 솔직하게 말하면 조규성 선수보다 유럽에 적응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조규성 선수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이미 보여준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수 입장에서도 조규성 선수도 그런 인터뷰를 했었죠. 과연 다음 이적 시장에는 나를 원할지 안 원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던 것도 이제 그러한 측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마인츠 같은 팀에서 영입 이적 제의가 왔는데 이번에 안 가면 다음 이적 시장에는 물론 제안이 올 수는 있겠지만
마인츠처럼 빅리그에 있는 팀이나 셀틱처럼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급에 있는 팀들이 조규성 선수한테 제안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것도 아쉽고,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이라고 하면요, 어떤 게 있냐면 시즌을 진행한 중이기 때문에 우리 팀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선수를 영입하는 기간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수를 영입했을 때 그 영입된 선수는 어느 정도 일정한 출전 시간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마인츠의 보 스벤송 감독이 조규성 선수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내가 너를 영입하면 우리 팀에서 어떻게 쓰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겨울 이적 시장에는 우리 팀의 비주전급 선수를 영입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출전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선수가 영입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마인츠의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마인츠가 3-4-3 전형을 사용을 하는데 이때 조규성 선수가 뛸 수 있는 건 요 3톱의 한 자리겠죠. 그런데 일단은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는 조규성 선수의 자리가 아닙니다. 요 자리는 이재성 혹은 풀긴이라는 선수의 자리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왜 이재성 선수의 자리냐? 이재성 선수가 이렇게 공격할 때는 3-4-3의 전형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처럼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비를 할 때 이재성이 내려오면서 3-5-2 전형으로 변화를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 3톱에서 이 왼쪽 자리는 중앙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배치할 때가 많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투톱의 한 자리에서 조규성 선수가 뛰게 될 텐데 이 투톱에서 현재 마인츠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오니시보, 잉바르트센, 부르카르트 3명의 선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두 자리에 선발로 2명의 선수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백업이 1명의 선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경기 중에 그리고 시즌 중에 부상이 나올 수도 있고 경기 중간에 교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자리에 3명의 공격수가 있다는 건 충분히 출전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규성 선수가 가더라도 4명의 공격수이기 때문에 선발로 2명의 선수만 늘 고정적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에게도 충분한 출전 시간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르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릎 수술을 했기 때문에 복귀가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컨디션이 올라오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조규성이 마인츠로 갔을 때 이 두 자리 중 한 자리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마인츠와 조규성의 스타일이 어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조규성 선수의 특징이 벤투 감독이 조규성을 뽑은 것 자체도 활동 반경이 넓고,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원톱으로 뛰기 전에는 측면 공격수 자리도 소화를 할 수 있는 선수였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의 장점은 활동 반경이 중앙에만 머무르지 않고 측면으로도 빠져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마인츠의 전술을 생각하면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오른쪽 공격수로 만약에 출전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재성이 올라왔을 때 자연스럽게 3톱이 되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중앙 공격수도 보면서 측면 공격수도 되는 선수가 배치가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오니시보, 잉바르트센, 그리고 부르가르트 3명 다 그러한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규성이 이 자리에 뛰어도 충분히 활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앙에서 뛰어도 이재성이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투톱이 되기 때문에 이 왼쪽 공격수가 이재성이 내려가 있는 상황에는 왼쪽 측면으로 많이 빠져줘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왼쪽에서 뛰든 오른쪽에서 뛰든 이 투톱이 왼쪽 오른쪽 측면으로 많이 빠져줘야 되는데 조규성 선수가 측면 공격수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사실 마인츠로 갔을 때 팀의 전술과도 어울리고, 그리고 지금 마인츠가 조규성을 원하고 있는 적절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마인츠가 분데스리가에서 득점이 5번째로 적은 팀입니다. 공격수들의 이 득점력이 매우 부족한 팀이라서 득점에 대한 지금 간절함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조규성 선수가 분데스리가에 가서 득점만 어느 정도 해줄 수만 있다면 주전 경쟁도 해볼 법하거든요. 물론 오니시보, 잉바르트센, 부르가르트 이 3명의 선수가 조규성 선수보다 보여준 것도 훨씬 더 많은 선수들이긴 하지만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선수가 오니시보와 잉바르트센 이 두 선수가 리그에서 4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가 분데스리가에 가서 약간의 득점력만 보여주면 충분히 주전 경쟁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좋은 기회인 거죠.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는 마인츠 같은 빅리그에서 조규성을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도 모르고, 심지어 마인츠의 전술적인 특성과 조규성의 플레이 스타일이 약간 비슷해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공격수들의 상황도 득점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전 경쟁을 해볼 법한 상황도 형성이 되어 있고, 심지어 공격 숫자에 비해 공격수를 많이 두는 전술이기 때문에 출전 시간도 주전으로 뛰지 않더라도 확보를 하기가 용이하고,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조규성 선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마인츠의 제안이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있어요. 조규성 선수도 뭐 이렇게 말을 했었죠. 겨울에 가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특히나 지금 가면 몸 상태가 100%인 선수들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내가 약간 밀릴 수 있다, 이런 이제 고민이 있는 상태인데, 겨울 이적 시장에 가면 사실은 이 몸 상태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름에 간다는 것의 장점은 반대로 시즌 전에 준비를 하면서 몸 상태도 끌어올리고 전술에 좀 적응을 하는 기간을 가진 다음에 시즌에 돌입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현재 이 분데스리가는 월드컵이라는 이 특수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분데스리가가 프리미어리그와 다르게 아직 재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분데스리가 선수들이 꽤나 지금 쉰 기간이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조규성 선수가 지금 몸 상태가 100%가 아닌데 분데스리가에 있는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100%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적하는 그 몸 상태에 대한 리스크도 현재 최소화되어 있는 상태다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드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전북이 마인츠의 제안을 거절할 권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인츠가 제안한 금액이 330만 유로, 약 44억 정도의 금액이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세론 조항 50%를 넣었거든요. 세론 조항 50%다 라고 하면 조규성이 마인츠로 이적했다가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 그 이적료의 50%를 전북에게 주겠다 라는 조항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북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해요. 그리고 분데스리가에 있는 구단이 K리그에 있는 선수에게 이 정도 좋은 제안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물론 이 좋은 제안이 들어와도 거절할 수 있는 건 전북의 권리죠. 그런데 전북이 처음에 이적설이 났을 때 팬들이 지금 불만이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전북이 분명히 처음에 이적설이 났을 때는 조규성 선수를 선수의 뜻을 존중해서 보내주겠다, 이러한 뉘앙스로 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조규성 선수가 인터뷰를 보면 아직 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런데 뭐 김상식 감독이나 그리고 전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 이번 겨울에는 남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조규성은 그렇지 않다, 이번 겨울에도 떠날 수 있다, 이적시장 아직 안 끝나지 않았느냐, 이런 인터뷰를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팬들의 많은 불만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전북은 일단은 기업 구단이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조규성 선수를 유럽에 보내주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선수의 뜻을 존중한다 라고 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팬분들에게는 지금 약간 좀 다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어떤 이적 시장에 이적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것에 대한 정답도 없고, 그리고 전북도 보내줄 수도 있고 보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조규성 선수를 뭐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조규성 선수가 커리어에서 아주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드네요.